드디어 진짜 너를 만나다. 보이지 않아 보이는 곳, 온도. 어이 시구시구 구독해줘. 저희 시구시구 좋아요 눌러줘. 도와줍쇼. 그렇다면 저의 책 소개 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입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위대한 개츠비, 누구죠?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가 주연이었던 영화로도 되게 유명하죠. 근데 저는 영화도 보지 않고 책도 보지 않았었습니다. 정민이 혹시 영화 보셨나요? 영화 안 봤습니다. 아, 영화 안 보셨나요? 책은 읽어보셨나요? 안 봤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네, 이 작가는 스콧 피츠제럴드라는 미국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혹시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혹시 아시나요? 네, 압니다. 네, 그 책도 쓰신 분이래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개츠비를 쓰게 됐는데, 이분이 위대한 개츠비를 처음에 세상에 냈을 때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었대요. 그러니까 성공을 못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죽고 나서 오히려 더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후에 더 미국 문학의 대표작으로 뽑히는 그런 영광을 얻었다고 합니다. 작가는 위대한 개츠비 이후로 좀 방탕한 생활로 통해서 나중에는 심장마비로 사망까지 하게 되는 그런 좀 불행한 인생을 보냈던 작가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옹기니가, 그러니까 역자가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혹시 김영하 작가라고 아시나요? 아니요. 그 살인자의 기억법 아시나요? 네. 네, 그 원작 책을 쓰셨던 분. 김영하 작가님. 네, 그 알쓸 신잡인가? 거기에도 나오시고. 네네. 그분이 네. 옮기신 거예요. 네, 그분이 옮겨셨는데, 그분이 이 번역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어떤 고등학생들이 있었대요. 네. 어느 서점에서 두 고등학생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이 고등학생들이 이거 읽어봤냐? 읽어봤다. 뭐 어땠냐? 뭐 졸라 재미없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눴대요. 근데 그 고등학생들이 반감을 가진 거잖아요. 위대한 개츠비에. 네. 김영하 작가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닌데, 자기가 그 작가의 대변인이 돼서 이거를 번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또 좌절을 좀 하시고요. 번역이 너무 더 창작보다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가의 시대적 상황이나 뭔가 마음이나 이런 걸 다 헤아려야 되잖아요. 네. 더 어려워서 나중에는 좀 접어두다가 뉴욕에 직접 가서 이 작업을 마무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자가 김영하 작가라는 게 또 매력 포인트고요. 개츠비에 대한 줄거리에 대한 내용은요, 대충 설명을 해드릴까요, 말까요? 해주세요. 아, 네, 스포가 돼도 상관없으신가요? 아니요. 네. 우선은 네. 닉이라는 한 남자가 나옵니다. 네. 이 닉은 집안이 그렇게 못 살진 않았는데 좀 성공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동부 서부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뉴욕이 동부 쪽이고 좀 서부 쪽이 상대적으로 좀 가난했던 그런 것으로 그 시대 상황을 알고 있어요. 틀렸다면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뉴욕으로 갔습니다. 뉴욕으로 가서 한 남자를 알게 되는데요. 그게 개츠비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닉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다 쓴 겁니다. 그래서 닉의 시선으로 바라본 개츠비. 닉이 이사간 옆집에 엄청 호화로운 저택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파티가 정말 자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 인사들, 다 모여가지고 파티를 거의 정말 자주 하는 거죠. 바로 옆집에 살았던 닉이, 개츠비를 알게 되는데요. 이 개츠비는 닉의 그러니까 먼 친척인 데이지라는 한 여자를 엄청 사랑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데이지는 상류층 여자였던 거죠. 그래서 뭔가 진정한 사랑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구색,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시선들이 그 시선들을 맞춰줄 수 있는 남자, 그 남자를 찾았던 거죠. 그래서 개츠비가 1차 대전 그 군인 전쟁을 하러 떠나기 전에 이 데이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데이지가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개츠비는 신분을 속이게 됩니다. 신분을 속이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요. 사랑을 하는데 이제 전쟁터로 갔을 때 데이지는 이 개츠비를 기다리지 못하고요. 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돼서 애까지 낳아요. 딸까지 놓고 살다가 개츠비는 전쟁이 끝난 후에 데이지에게 돌아갈 수 없었죠. 너무 가난한 나머지. 그래서 개츠비는 조금 불법적인 일로 돈을 엄청 벌게 돼요. 데이지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개츠비도 어떻게 보면 그걸 알았던 거죠. 데이지는 내가 부자가 아니면 자기한테 오지 않을 거다 하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개츠비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지를 찾아서 좀 계획적으로 데이지 집 근처에 그러니까 뉴욕에 이렇게 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에요. 데이지 앞에 오랜만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남편에게 데이지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다. 데이지는 줄곧 나를 사랑해왔다라고 개츠비가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서 가정 파탄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데이지의 남편도 애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애인을 또 애인이 어떻게 되고요. 저떻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위대한 개츠비. 물론 개츠비가 그 사랑을 너무 데이지라는 어떻게 보면 평생을 바친 거잖아요. 그 젊은 시절에. 네. 그랬기 때문에 엄청 깨지면 안 될 것 같은 유리 조각을 보듯이 그렇게 한 부분은 있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닉과 개츠비만이 순수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닉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다른 사람들은 돈이 제일 우선시지만 물질적인 게 제일 우선시지만 개츠비는 그 물질적인 걸 벌었던 이유는 데이지를 위해서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 순수했던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영화는 어떻게 그려졌을지 모르겠는데 또 이게 번역본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역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영하 작가가 데이지에 대해서 엄청 안 좋게 얘기를 해요. 김영하 작가가 느낀 거겠죠. 그러니까 그 개츠비가 한번 셔츠를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셔츠들을. 네. 근데 그 데이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셔츠들이야 하면서 흐느껴요. 너무 슬퍼. 한 번도 이렇게 아름다운 셔츠들을 본 적이 없거든. 그러면서 데이지는 개츠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개츠비의 물질적인 부분 그런 걸 사랑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데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그 톰이나 이런 것도 뭔가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물질적인 걸 좀 우선시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데이지라는 부인을 선택했지만 바람을 핀 것은 그 데이지라는 부인은 자기의 외향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책을 봤을 때 이렇게 느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정민님? 아니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책을 읽고 같이 나누고 싶은 질문이 무엇일까요? 있을까요? 네. 저는 돈과 마음의 비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현대사회에서 돈이 없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돈을 너무 밝힌다라는 것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돈이 좋아 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선택이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는 개츠비에서는 좀 그게 부정적으로 그려지지 않았나 라고 싶지만 네. 저는 돈은 충분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돈과 마음의 비율을 정해보는 건 어떨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나는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네. 그런 비율을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스스로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정민님이 생각하시는 돈과 마음의 비율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마음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감이 9대1? 9대1. 네. 저는 돈이 필요한 건 맞아요. 네. 그리고 저도 돈이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분명 원하기도 해요. 하지만 돈보다는 더 중요한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잊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원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네. 좀 살다 보면은 그런 마음보다는 돈에 좀 더 많이 치중하게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 시기가 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평소에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런 시기가 오더라도 금방 괜찮아진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괜찮아지거나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돈과 마음의 비율 9대1. 정민님은 9대1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민님은 돈을 엄청 못 버는 남자인데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요. 네. 그런데 정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만나실 수 있나요? 네. 결혼도요? 네.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요? 100만 원도 못 벌어도 살 수 있어요. 멋있는 근데 분이십니다. 열심히 계속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데 1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평생. 상관없어요. 왜냐면 네. 일조차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뭐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뭐 그런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근데 돈을 얼마나 버느냐 보다는 그냥 성실하게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만 있으면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벌면 되죠. 이게 보기 드문. 여기 정민님 진짜 보기 드문 이 세상에서 아닌가요? 맞나요? 이런 분들이? 글쎄요. 너무 착하시네요. 정민님은 그 남자가 그렇게 성실히 네. 일을 한다면 언젠가는 빛을 볼 거다라는 마음이 무의식에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러십니까? 네, 제가 그 남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래의 남편에게 음성편지 네. 한번. 미래의 남편. 너 진짜 하시려고요? 네. 해주세요. 미래의 남편님,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아무튼 돈과 마음의 비율, 마음이 더 높다라는 게 정민님의 그 말에서 그 신념, 생각이 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한 6대4? 7대 7대3, 6대4?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보다 중요한 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게 잘못하면 돈을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돈을 싫어하면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도와주는 하나의 마법 지팡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돈을 좋아하기 위해서 6대4 정도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사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게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6대4 정도로 하겠습니다. 돈과 마음의 비율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질문 괜찮았나요? 굉장히 참신한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스스로 돈과 마음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나에게 적당한지 이것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할까요? 네. 정민님, 개츠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고 이런 사랑이 어떻게 보면 정민님에게 맞는 사랑일까요? 개츠비가 한 상황에 대해서요? 네네. 개츠비는 데이지를 위해서, 한 여인을 위해서 데이지가 꼭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네. 개츠비가 만들어낸 데이지의 이상향을 사랑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불법적인 일을 하더라도 조건을 맞춘 거예요. 이런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를, 나보다 잘못한 거다,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만약에 개츠비라면, 그 순간, 그게 잘못된 일이라,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도 인식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지만 늘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리죠? 왜냐하면
너무 사랑해도 음,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뭐, 너무, 네, 너무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네. 내가 데이지를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해서 그런 불법적인 일까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네,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개츠비. 저는 개인적으로 개츠비가, 네. 개츠비가, 물론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잘못을 했을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내가 사랑을 해본 적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순수하게. 네, 아예 물불 안 어. 가리고. 어, 물불 안 가리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게 맞고 틀리고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런 사랑 자체가 정말 하나의 멋짐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츠비가 이거 스포 안 되겠죠? 개츠비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는 온몸을 다 바쳐서 한번 사랑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현명한 또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해보는 것도 정말 하나의 축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사랑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개츠비만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애태우고 막 이런 건 다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개츠비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사랑이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사랑. 그런 게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그런 희열을 느끼는 건 아닐까요? 겪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네. 음, 청민님 죄송한데 약간 지지직거리는데. 그런가요? 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살짝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보세요? 네,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개츠비.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너무 심오한 질문이라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네.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는가? 사랑은 허상 아닌가?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제 책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정민이 어떠셨나요? 저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개첩일 읽어보고 싶죠?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시죠? 네, 읽어보고 싶고, 그 중간에 말씀해주신 부분들에 네. 대해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어요. 네. 위대한 개첩이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게 읽었고요. 오늘 또 정민님 같이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라이브로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시네요.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음성 참여가 불편하신 분들은 또 라디오처럼 들으시면서 채팅으로 소통하면서 재밌는 독서 모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민이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아무 말씀도 없으시네요.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네. 즐거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